3월 26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미국의 이 존 볼턴이 NSC 보좌관에 임명되고 난 이후에요.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도 시끄럽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존 볼턴 임명 이후에 5월달로 예정된 북미,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볼턴 NSC 보좌관 내정자, 이 부분은요, 볼턴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 제가 봤을 때는 존 켈리 그리고 매티스, 맥마스터로 이어지는 비서실장, 국방장관, 그리고 NSC 보좌관, 다 3승, 4승 장군 출신들이죠. 이들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대북 제재 압박을 주도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불신을 하고, 다시 폼페이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존 볼턴을 NSC 보좌관에 임명하면서 라인을 전부 바꾸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타이밍이 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국의 특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이야기를 전달한 이후 3월 8일이죠. 이후에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지금 급격한 상전100회 같은 변화가 미국의 대북 압박 라인에서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볼턴이나 폼페이오의 등장, 그리고 맥마스터의 퇴장과 매티스도 지금 흔들린다 이야기가 나오고, 이 켈리 비서실장도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아예 미북 정상회담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강수를 두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볼턴 등장 이후에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하루 종일 각종 패널이니 전문가를 동원해서 떠들던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나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희한한 현상이 존 볼턴 임명 이후에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정권이 지금 존 볼턴 등장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면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볼턴이 등장한 이후 그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25일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고도화하려고 비핵화 협상에 시간을 끌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존 볼턴은 미국 뉴욕 라디오 채널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탄두를 실제로 미국 내 표적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시간을 벌려고 협상을 최대한 천천히 굴려가려고 할 것이다. 이건 제가 본 부분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당장 4월 달에 하자니까 한국이 놀라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면 한 7, 8월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또 바로 5월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능하면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금 이 핵 폐기 의사라는 장난을 가지고 미국을 협상에 끌어내면서 서서히 대북 제재 압박을 무너뜨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과 평화체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 해가고 비핵화는 원론적으로만 언급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을 경우에 이제는 미북 정상회담 부분을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북한이 우위에 서서 갑의 위치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 예상외로 북한의 이런 수를 다 읽고 폼페이오를 국무부 장관에 내정하고 볼턴을 NSC 보좌관에 임명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일정하게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가지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내비치면서 북한의 이 수가 굉장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한국 또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회담 때 분명히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 표명이 되어야 한다. 되지 않으면 회담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북한이 시간 끌려고 협상을 하는 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협상을 하는 이 방식이 25년 동안에 한결같이 반복해온 일들이다 라면서 협상을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의 경로는 그저 북한의 각본에 놀아나는 몇 달간의 준비 과정이고 이것은 그들이 이전에 많이 해온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생각할 때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트럼프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하자라고 하는 과정까지가 한 3, 4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회담을 가지고 또 정상회담 의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또 한 3, 4개월. 그래서 북한은 적어도 11월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되기를 회담을 걸어놓고 질질 살라미 작전으로 늘어뜨려서 조금씩 썰어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볼턴이 이런 구상의 속을 다 꿰뚫고 있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서 핵무기를 빼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이론상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그것에 더 빨리 우리가 도달할수록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동기가 여기서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면서 그들은 오바마하고는 다른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대통령이 이미 가해온 압력도 걱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볼턴은 북한이 지금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사이에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마무리 짓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 압박이 와해되는 것을 기다렸는데요. 근데 볼턴은 우리가 과거의 오바마나 W 부시나 클린턴 같은 정권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북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볼턴은 트럼프가 지난주 행정명령을 통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붙이는 이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발표한 데 대해 충격 요법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은 주의를 끌어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위치를 이렇게 중국이 활용해왔고 중국은 지적재산권, 특허, 저작권, 상표권, 기업 정보를 훔쳐왔다. 그 정보를 훔치면서 특허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을 훔쳐 자기 것을 만든다. 그것은 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존중할 것과 자국의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나는 중국이 합의를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한다. 미국은 이 합의를 지키고 있으니 너네들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부분을 대한 미국의 공격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중국이 지금 이 해외에 수출하는 상당한 품목들이 외국의 각종 브랜드를 이렇게 카피하거나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를 무분별하게 훔쳐서 다시 수출하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이것이 북한 문제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계가 있는가 하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공세적으로 나서면 바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협상 전략으로 나와서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일정하게 옹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이 관세 문제나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 각종 환율 문제나 또 통상 문제에 대해서 자, 몇 달 봐줄 거니까 100일간 봐줄 거니까 북한을 좀 해결하라. 그래서 미국이 실제 100일간 말을 안 했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말하라고 그 리조트에서 작년 2017년 3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미국이 했던 이야기지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그럴 것처럼 하고는 시진핑이 10월 달에 이제 다시 임기를 보장을 받고 사실상 이 임기를 이미 작년 10월 달에 전인대에서 임기가 없는 주석에 형식적으로 헌법 개정만 이번 3월에 했을 뿐이지 그때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미국은 시진핑에게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11월 초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에게 시진핑이 또 말장난을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하다가 돌아오니 중국한테 다시 당했고 그 이후에 한국의 문재인의 중국 방문과 평창 올림픽이 겹치면서 오히려 중국의 사주를 받은 한국과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조종에 의한 한국과 북한의 이 지금 평화공세,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을 거치면서 이어진 평화공세에서 미국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를 했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한편으로 웃으면서 이 북한의 협상 제안을 받는 척 했지만은 그걸 받으면서 미국 나름의 강한 포석으로 지금 완전히 이 라인들을 바꾸어 버리는 수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너네들의 꼼수를 다 알고 있다. 너네들이 지금 너네 쪽에 기울은 한국. 그래서 한국과 너네들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깊숙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있고 너네들은 북한이 통제가 안 된다. 마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북한을 어쩔 수 없다. 내부 붕괴가 돼야 정신 차릴 거다. 이런 말장난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니까 이런 국면들을 너네는 그냥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면서 속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자, 이제는 북한 문제와 너네하고의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판을 벌이겠다. 더 이상 너네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너네들이 해결해 준다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쏟고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겠다. 자, 북한에도 우리가 같이 카드를 던지고 너네한테도 동시에 던지겠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이참에 끝을 보자. 이 부분으로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곳곳에는 볼턴이 위험하다라고 워싱턴이 연일 들끓고 있고 볼턴은 NSC를 장악해서 NSC에 오바마부터 있던 사람들 수십 명을 드러내겠다. 라는 물갈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볼턴은
리비아식으로 북한이 완전히 핵시설을 미국에 다 스스로 반납을 하는, 반납이 아니죠, 상납을 하는 이런 핵 포기가 아니면 미북 정상회담은 위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비아의 가다피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시설을 전부 봉인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실제 줬고, 미국의 지금 창고에, 군시설 창고에 리비아의 핵시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턴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 북한이 매우 진지하게 비핵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짧은 회담이 될 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회담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판을 바로 그듯 차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불신하면서도 트럼프가 기왕에 제안해 놓은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얼마나 진지한가 한번 보자면서 회담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시간을 낭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빨리 제거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담 실패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는 북한이 거의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전시 내각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볼턴과 함께 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호전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고 항상 비현실적인 행동을 추구한 사람이다. 이랬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 두 신문의 사설의 일면을 동시에 볼턴이 장식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볼턴은 정말 위험하다. 볼턴만큼 미국을 전쟁으로 이끌 사람은 없다. 워싱턴 포스트는 볼턴의 전쟁 옹호 발언은 미북 정상회담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반면에 미국의 강성 상원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의 적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은 미국의 동맹국들한테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볼턴은 외교 안보 정권을 가진 트럼프 정권의 헨리 키신저가 될 수 있다. 즉 닉슨 정권 때나 이 포드 정권 때 키신저는 그야말로 외교 안보의 정권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볼턴이 NSC 보좌관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이 정권과 내내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권에서 추진하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맥마스터보다는 볼턴이 한국 정권이 상대하기는 매우 불편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볼턴이 2003년 1월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으로 이렇게 방한을 했을 때 IAEA가 북한의 확실한 핵 개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경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볼턴은 북한에 대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당시 육자회담 수석 대표였던 전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비핵화에 대해서 검증 수준을 엄청 높여버릴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과연 볼턴의 비핵화 수준, 이 사람이 군축 차관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절차를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가 트럼프가 볼턴과 폼페이오를 기용한 부분, 특히 지금 매티스하고 켈리까지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초강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편을 들면서 지금까지처럼 적당히 속이고 미국에는 적당히 얼르고 변명하고 뒤통수 치고 이러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트럼프의 공이다라고 공치사나하고 하는 수준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미국이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전략이 뭐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지금 속임수가 통하지 않겠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 폼페이오나 볼턴 이전에 하던 식으로 북한과 평화체제를 갖고 가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런 일을 얼렁뚱땅 마무리 짓고 미국에 마치 대목을 박아가지고 미북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뭔가를 미국의 움직임을 제한해버리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는 얼토당토 안 하고 물 건너 간 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그 경고를 한국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적당히 가자 하면서 이쪽 저쪽 그냥 설설 홀려가지고 끌고 가다가는 큰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뭐냐? 미북 정상회담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준으로는 이제는 안 될 확률이 60,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과 온갖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한국은 이제 어느 편에 서는가를 명확하게 강요받을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볼턴 임명으로 이제 사실상 북한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북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북한의 전략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